정글러에게 크래프톤 정글은 몰입의 경험이다. 크래프톤 정글의 매력은 안전한 실패다. 반갑습니다. 게임랩 코치 조성용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정말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게임의 구상부터 실제 출시까지 개발의 전체 사이클을 관통하며 재미를 치열하게 탐구하는 제작자 양성 과정입니다. 혼자 만들면 나만 재미있는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결과가 아닌 현상이다. 게임랩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재미에 대한 고민과 연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크래프톤 정글 2기 수료생이자 현재 크래프톤 정글의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윤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크래프톤 정글 게임랩 코치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크래프톤 정글이 그리고 게임랩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그 가치를 미리 살펴보셨습니다. 게임의 구상부터 출시까지 게임의 전체 사이클을 관통하며 게임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제작자 양성 과정, 지금부터 크래프톤 정글 게임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정글 2026 하반기 통합 설명회는 코치 인사이트부터 게임랩 소개 및 커리큘럼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코치님들과 수료생분들을 모시고 Q&A 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게임랩 세션을 진행해 주실 조성용 코치님을 소개합니다. 조성용 코치님은 크래프톤에서 위시톡을 만드시고 이전에 오렘 크리티카, 드래곤랩, 아케이지 콘솔 등 다양한 게임을 만들고 게임랩을 이끌어 오신 베테랑 코치님이십니다. 조성용 코치님을 모시고 재밌다라는 게 뭘까? 나만의 라면 만들기,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용 코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게임랩 코치 조성용입니다. 여러분, 게임랩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다른 부트캠프처럼 게임 만드는 기술 가르쳐 주는 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와 계실 겁니다. 그쵸? 세상에는 게임 제작을 가르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에게만 물어봐도 돌아가는 빌드 하나쯤은 뚝딱 만들어주죠. 물론 잘 시켜야겠지만요.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스팀의 얘기를 들 수 있겠네요. 매달 수많은 게임이 출시합니다. 지인들 동원해서 겨우겨우 평가 10개 정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냉정한 부정적 평가도 몇 개 달리죠.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판매량과 플레이 시간, 그렇게 수많은 게임들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돌아가는 빌드는 있는데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엔진을 다루는 법이나 코드를 짜는 법, 또 리소스를 배포하는 법, 리소스를 넣는 법, 배포하는 법,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배우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남아있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서 이 게임은 어디가 재밌는 거지? 혹은 무엇을 고쳐야 이 게임이 살아날 수 있지? 내가 만든 경험이 정말 플레이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나? 막상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랩이 만들어졌죠. 저희는 이곳에서 재미있다라는 현상에 도달하는 법을 동료들과 함께 탐색하게 됩니다. 재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죠. 챗GPT한테 물어봐도 그럴싸하지만 막상 써먹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만약 재미가 어떤 수학 공식의 결과였다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정답을 복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재미에 대한 저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각 구성 요소가 적절하게 얽혀서 최대한의 시너지가 일어날 때 발현되는 결과적인 현상이라고요. 어떤 게임은 조작감 하나로 살아나고요. 어떤 게임은
리듬으로 살아나죠. 또 어떤 게임은 선택의 압박이나 성장의 쾌감으로, 또 어떤 게임은 실패 후에 재도전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마음을 불타게 합니다. 그래픽이 좋다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훌륭하다고 반드시 재밌는 게임도 아닙니다. 전투, 조작, 리듬, 목표, 보상이나 난이도, 피드백이나 감정선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어떤 시너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조율이 잘 된 악기들이 함께 울릴 때 공명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요소에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감상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게임랩은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들을 좀 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이 재미라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지금 이 게임에서 가장 검증해야 될 가설이 무엇인지,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핵심 경험이 무엇인지, 또 그 행위를 왜 다시 하고 싶어지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깨지고 또 다시 수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이 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세우고 검증한 자기만의 재미 기준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게임랩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재미가 이렇게 주관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짜릿한 난이도가,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유가 재미지만 누군가한테 막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반복이 중독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지루함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게임을 만든다는 건 남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단순하게 조립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면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같은 라면을 주고 같은 시간을 줘도 사람마다 끓이는 방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꼬들면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푹 익힌 면을 좋아하죠. 또 누군가는 계란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절대 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파를 넣고 치즈를 넣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봉지 뒤에는 분명히 조리법이 적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걸 정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발점으로 삼죠. 왜냐하면 진라면과 너구리는 확실히 다르게 끓여야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맛을 좋은 맛이라고 느끼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죠. 게임도 똑같습니다. 같은 엔진, 같은 에셋, 같은 AI 도구를 써도 무엇이 재밌다고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게임은 여러분들밖에 만들 수 없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감각으로 판단한 재미는 여러분만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빌드를 생산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재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할 줄 아는 창작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AI가 빌드를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시대일수록 이 기준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AI 이야기도 해볼까요? 요즘 AI를 다들 쓴다 안 쓴다 난리니까요. 이제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죠. 앞으로 인간이 단순 생산력으로는 AI와 경쟁하는 건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코드도 더 빨리 쓰고 이미지도 더 빨리 만들죠. 사운드도 더 잘 만들어요. 기획안도 물어보면 순식간에 더 많이 뽑아내죠. 하지만 AI가 빠르게 도와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AI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목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는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30년 넘게 게이머로 또 20년 넘게 제작자로 게임 업계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술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엔진도 바뀌고 플랫폼도 바뀌고 제작 방식도 바뀝니다. 이제는 AI까지 들어와서 이걸 잘 쓰니 못 쓰느니 하고 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재미있는 경험을 원하고 그리고 그 재미가 왜 재미있는지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만이 창작자로 남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감동하는지 알고 그 주관적인 감각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또 그것을 실제 플레이 가능한 형태로 증명하는 능력. 이것이 AI 시대에 창작자가 가져야 할 유일하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게임랩은 단순히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감각을 세상에 전달 가능한 재미라는 현상으로 바꾸는 법을 연구하고 또 실험하는 곳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은 단순한 게임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재미를 발견하고 증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만의 답을 찾고 그 답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치열한 재미 탐험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게임랩에서 어떤 탐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 뒤에 나오실 임성진 코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업에서 오랜 기간 게임 제작을 하면서 게임 업체를 희망하는 모든 이에게 재미 탐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긴 세션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세션 진행해주신 조성용 코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임성진 코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진 코치님은 크래프톤에서 배틀그라운드, 제페토 포인트 블랭크, 레퀴엠 온라인, 워페이스 등 다양한 게임 제작 과정에 참여한 게임랩 초창기부터 이끌어오신 베테랑 코치님입니다. 임성진 코치님을 모시고 게임랩 소개 및 커리큘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성진 코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랩 코치 임성진입니다. 저는 그 게임랩의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게임랩은 아까 조성윤 코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재미를 찾고 그걸 독창적인 게임으로 만들어서 스팀에 출시하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중간에 독창적인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창적인 재미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습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진라면과 너구리가 다른 것처럼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대학교 게임학과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제작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게임을 벤치마크, 레퍼런스를 삼거나 몇 개를 따오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유저한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업 수준으로 팀워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마켓에 출시해서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나만 재밌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 재미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좀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학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세 번째는 현업에서 개발 경력이 20년 이상인 시니어 코치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저 잘하고 있나요? 라던가 아니면 그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요? 정답이 뭔가요? 같은 그런 그 피드백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찾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결과물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팀워크라던가 아니면 독창적인 재미를 찾는 방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면 피드백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게임랩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그 주입식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부하고 싶은 거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 같은 거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한 것 같아 혹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답이 없어요. 아까 그 코치 인사이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턴제 전략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리얼타임 액션을 좋아해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고 어떤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그런 극복해야 되는 도전 같은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성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글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창적인 게임에 대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에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써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수료생들이 지금 이제 4기까지 수료를 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몰입 과정은 학습 정글 게임랩은 정글 용인에 있는 캠퍼스에 있거든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지가 조금 부족해도 나가는 게 더 귀찮아서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임 만드시면 되고, 세 번째는 팀워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한 반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그 굉장히 다른 재미를 추구해요. 30가지 에픽 프로젝트를 들고 입소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24주 동안 뚝딱뚝딱 거리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 동안 굉장히 높은 밀도로 충돌을 하고요. 그리고 건설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그 본인들이 추구하는 재미에 대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고요. 방향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0에서 100점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고요. 360도 방향으로 나는 20도, 나는 90도, 나는 180도, 나는 272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걸 정하시고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 이게 지금 내용 자체는 작년 통합 설명회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추가해 봤는데 우선 맨 왼쪽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작 과정, 제작 실습 과정, 제작 심화 과정이 에픽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안 재미를 탐구하는 방법론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매주 발표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동료들과 학습하면서 피드백 받는 거고요. 코치가 피드백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에픽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에픽 프로젝트 뒤에 커리큘럼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픽 프로젝트가 끝나면 스팀에 출시를 하고요. 그걸로 이제 유저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전반부 커리큘럼 자세히 설명드리면 코치가 재미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 수준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대학교 과제나 레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끝까지 파고들어서 재미있게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팀을 이뤄서 짧은 시간에 게임을 완성하는데 그 사전 8주 과정 동안 대략 8개 혹은 10개 정도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서 더 경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의 의도와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는데 보통 본인이 생각하는 재미는 본인 머릿속에 쓰는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서 만든 후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스스로 보면서 4번에 있는 것처럼 자기 객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전 과정에 재미있는 게임을 탐구하는 방법론의 그 핵심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픽 과정은 현업 수준으로 팀워크를 이뤄서 게임 제작을 하고 스팀에 출시하고 마케팅과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료생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눈물 나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게임랩 1기부터 4기까지 결과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기에서 4기까지 영상 보셨고요. 거기 숫자가 약간 옛날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 보시면 숫자가 약간 다른 걸로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게임랩 지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서류 접수랑 입학 시험 그리고 선발 인터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홈페이지 보시면 나오니까요. 우선 서류 접수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그 AI한테 지원서를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재미를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보다 AI를 쓰게 되면 되게 뭉툭한 글이 나와요. 그래서 평범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읽을 때 너무 한 30% 정도는 같은 느낌의 글이 있어서 제가 손바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입학 시험은 기본적으로 그 유니티 런 사이트를 사전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는 문제 만드신 후에 거기서 이제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가는데요. 그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바이브 코딩을 쓰지 마세요. 바이브 코딩을 쓰시면 물론 이제 적당한 수준까지 나오긴 하는데 본인이 그 문서에 제출하는 추구하는 재미, 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하고 싶어요랑 전혀 안 맞는 그런 게임을 제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분은 턴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지? 라던가 저는 덱빌딩을 좋아하는데 완전 이상한 게임이 나와서 이 본인이 직접 만든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발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게임이라던가 본인이 추구하는 재미에 대해서 잘 어필하시면 됩니다. 뭔가 대학교 그 입학 시험, 그러니까 과를 선택할 때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셨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재미,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면접관에게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세요. 그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게임랩 코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코치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게임랩이 더 도움이 되는 과정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세션 진행해 주신 임성진 코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원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방금 코치님들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셨을 텐데요. 이걸 이제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랩의 코치님들과 수료생 패널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성진 코치님부터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랩 코치 윤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랩 3기 수료생이자 지금은 현재 오민랩에서 UX UI 디자인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랩 코치 조성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랩 3기 수료생이자 현재는 크래프톤 HQ에서 게임 서비스 사업기 하고 있는 김유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랩 코치 최호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회 신청하실 때 제출해 주셨던 질문들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개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코치님 중에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엔진이나 컴퓨터 언어 지식 등 필요한 기술은 스스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입학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후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단 사전 학습 자료를 충분히 공부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감각을 익히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AI를 안 쓰시는 게, 입학 시험 때 AI를 안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게임랩에서 적응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게임 테크랩과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게임랩은 재미를 탐구하고 독창적이고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고 출시하는 과정이고요. 게임 테크랩은 게임 엔진 구현 및 얼리얼 엔진 탐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게임을 완성하고 출시 경험까지 갖고 싶다면 게임랩, 게임 엔진 구조, 렌더링, 그래픽스 등 기술적 깊이를 파고들고 싶다면 게임 테크랩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구성하는 그 비중 중에서 기획과 아트, 코딩 등 어떤 비중으로 뽑는지, 그리고 직군별 커리큘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모든 참가자는 기획, 아트, 개발, 직군 구분 없이 모두가 기획하고 구현하는 방식이고요. 직군별 커리큘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혼자서 해내실 줄 아셔야 되고요. 필요한 기획, 아트, 개발은 그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이 기획이든 아트든 프로그래머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 개발 엔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유니티를 쓰는지 언리얼을 쓰는지, 그리고 이제 유니티 경험이 꼭 있어야 하는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랩의 사용 엔진은 제한하거나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랩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유니티 엔진이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빠르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거고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특정 엔진 숙련도보다 필요한 도구를 빠르게 학습하고 게임을 완성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개발에 필요한 아트나 사운드 리소스를 별도로 이제 크래프톤 측이나 크래프톤 정글에서 별도 지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요. 팀 내부 역량이나 혹은 오픈 소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외부 리소스를 근데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랩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게임이 목표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재미를 실제 플레이 가능한 게임으로 구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 검증, 개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고요. 대중성 있는 게임뿐이 아니라 소수에게라도 재미있는 게임, 최소한의 팬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그럼 이제 팀 구성과 역할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단위로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가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구성은 코치가 정하고요. 또 이렇게 앞에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전반기 때는 코치가 관여를 하지도 않고요. 전부 다 랜덤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을 유도하고요. 직군을 고정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팀 단위로 기획하고 팀 단위로 구현을 해서 그때마다 각각의 필요한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기획만 한다, 나는 아트만 한다가 아니라 팀의 게임 완성에 필요한 일을 함께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네. 예, 팀 단위로 지원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 팀과 함께 에픽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출시하는 것까지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팀은 코치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프로젝트를 내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팀을 만든다고 해서 꼭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코치의 판단하에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팀을 저희 맘대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최종 프로젝트로 개발하는 게임의 주제는 누가 정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팀 구성 이후 팀 내 협의를 통해 개발할 게임의 방향과 주제를 정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구현의 가능성과 재미를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커리큘럼 중에 있던 내용 연장선인데요. 강의식 수업이 아예 없는지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진행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크래프톤 정글 전체의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발제 기반의 자기 주도 학습, 동료 학습, 프로젝트 수행, 코치 피드백과 리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엔 특강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특강을 저희가 이제 줄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강을 이제 여러 번 해봤고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특강을 진행해봤는데 특강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지양하고는 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선발 인터뷰에 대해서 궁금하신 교육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 참여 및 합숙에 대한 의지,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또한 필요시 지원서 및 입학 시험에 대한 검증이 이제 면접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합숙에 대한 걸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걱정이 있다면 빠르게 면접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시고 기간을 조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도 참여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정 참여가 가능한 성인이라면 나이, 학력, 전공, 경력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지는 않는데요. 비전공자여도 입학 시험을 통과했다면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수료가 가능하고요. 커리어 전환에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과 병행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한지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제 합숙 기반으로 몰입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주 100시간 이상의 수준의 학습 몰입을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근로 혹은 다른 교육과정, 취업활동 혹은 공모전 같은 다른 제작과 병행하는 방식으로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FAQ 세션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참여자분들께 안내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전달되는 Q&A 링크에 접속하셔서 현장 Q&A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졸업하신 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팀을 계속 새로운 팀들하고 팀을 구성을 하고 또 구성원들끼리 어떤 게임을 만들지 어떤 재미를 추구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충돌과 거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서로 하고 싶은 거를 주장했을 때 어떻게 그걸 조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결정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이나 충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민성님이 네. 답변해 보시죠. 우선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5명 정도의 이제 개발자분들이 각자만의 어떤 그 기획안들을 이렇게 들고 오면은 그 기준을 세우고 하나를 딱 선정하는 게 있었어요. 이 기획안이 나중에 5명이 한 마음으로 개발을 했었을 때 얼만큼 이게 재미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지점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충돌 같은 것도 서로 어찌됐든 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게임을 만들자라는 생각 하나에 그냥 어떤 충돌이 있어도 충분히 그냥 이렇게 대화로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팀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사실 그게 뭔가 게임 개발하면서 이게 서로 미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뭐 충돌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좋은 게임을 만들자는 그 의견이었어서 뭐 그런 충돌에 있어서의 어떤 막 엄청 힘들고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혹시 대답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 분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이쪽 네. 그 전체적으로 기획이나 디렉팅 역량을 되게 강조하시던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나중에 회사를 간다고 하면 기획팀이나 뭐 개발팀이 뭐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 개발자가 기획 역량을 같이 갖췄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발자에게 기획 역량이 없으면 그냥 단순 코더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획서가 나왔을 때 그 기획서 초안 리뷰를 하면서 같이 리뷰를 하면서 그 기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그때에 효율적으로 그 디렉팅에 대한 능력이 없거나 뭐 게임이 이것이 좋을 것이다 저것이 좋을 것이다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없다면 그냥 반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왜 이렇게 만들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추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현업에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기획적 역량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기획서에 쓰여져 있지 않은 빈칸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기획자에게 제안을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랩에서 하는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개발자 특히 뭐 프로그래머로서 역량을 쌓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혹시 손 들어주시면 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가운데 중간 쪽에 계신 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일단 8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게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표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지 않으면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정글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 문서를 제작한 다음에 그에 대한 토대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단 문서 제작보다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우선을 두는지 방향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유림님이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냐 결과물이냐 보다는 서로 모든 팀원들이 같은 방향을 갖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록을 잘 해야 되고 버전별로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 문서가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게임을 공략해야 되고 혹은 팀이 작아서 문서까지 꼭 할 필요가 없으면은 대화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팀 상황에 맞춰서 하시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팀이 하나의 방향을 바라본다, 이거에 집중하셔서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아까 질문하신 분 계셨어가지고 왼쪽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따로 강의식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역량에 대한 교육은 크게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 기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사전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만약에 완전히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테스트 이전에 한 달 혹은 2달 기간 동안 무엇을 미리 탐구를 하거나 경험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시고 사전 학습 자료가 배포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사전 학습 자료를 잘 공부하시고 혹은 거기에 있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잘 공부해 오시면 그때 가서 공부를 시작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술적인 뭐 코딩의 구조를 짜오라느니 뭐 스트럭처가 어쩌고 뭐 알고리즘 이런 건 없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재미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진짜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만약에 뭔가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게임을 많이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팀원들하고 어떤 게임 얘기를 할 때 게임랩에 와가지고 게임랩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높은 게임 개발 의욕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의견을 진행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게임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동료가 몰라.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게임을 많이 깊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학습자를 보시면 참고할 만한 게임들도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냥 맛보면서 많은 게임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많은의 방점이 찍혀 있는 점 주목해 주세요. 이게 한 게임 되게 많이 해서 뭐 100, 5,000시간, 스타 2만 시간 이런 거 아닙니다. 가끔 있어요. FM 막 8,000시간 막 이런 분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가운데 뒤에 분, 네, 전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팀원이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이나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유가 뭐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인상 깊었던 팀이 아까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지만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제가 흔히 그냥 그들을 부르기에를 미친 kerberos 3마리와 조련사 팀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잠을 안 자가면서 미친 듯이 달리기를 했던 팀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수정사항을 거쳐서 본인들이 제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열정을 불태워서 끝까지 완성해낸 팀이 좀 인상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아까 저쪽 왼쪽에 또 계셨었는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도 언급됐듯이 AI가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정글 과정에서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개발 AI의 사용이 권장되거나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우성 코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사용하는 것과 책임지는 게 다른데 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코드에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문제는 AI를 그냥 다이렉트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코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부터 사용하시는 거는 권장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사실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해요. 다만 그거를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쓰시는 거는 그러지 말라고 좀 말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학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 에센셜 같은 거를 AI 없이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신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시고 한 다음에 하는 건 모르겠는데, AI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의존해서 마치 진짜 인간인 것처럼 사용하시지는 말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베이스 분들이 특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AI를 통해서 노베이스 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AI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료 학습을 먼저 권해드려요. 그래서 커리큘럼 초반부에 빠르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나 전공자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팀원이 본인의 목을 조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처음에 어떻게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AI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해본 사람이 가장 빠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료 학습을 권장합니다. 저는 부연 설명드리면 이거 약간 코치마다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저는 AI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거는 AI가 잘 못 만들어요. 예를 들면 혹시 이런 거 질문해 보셨나요? AI한테 아재 개그 만들어줘. 그리고 그렇게 나온 그 개그가 재밌나요? 이거 하나로 답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래머시라면 쓰세요. 대신 그 AI가 여러분의 시니어처럼 행동하지 않게 쓰세요. AI가 여러분의 주니어가 돼야 돼요. 오브젝트 풀링 한번 해보고 그 후에 코드 짜기가 귀찮아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AI한테 게임을 설명하고 다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입학 시험을 제출하신 분들이 있는데 탈락일 겁니다. 아마. 저한테 걸리면 탈락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한테 걸리면 이제 재밌다고 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좀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코드를 만드는 것 쪽에 대한 얘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회 잘 들었고 이제 아까도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노베이스인 분들의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제 따로 가르치는 게 없고 팀원들끼리 좀 뭉쳐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랜덤에서 만약에 노베이스인 사람들끼리 좀 배정이 되어버린다던가 하는 상황이 되면 좀 다른 팀에 있는 동기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뭔가 코치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하는 상황은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유림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제가 한 번 더 좀 다시
에픽 프로젝트, 최종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코치들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요. 빠르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팀을 짜드린다고 해서 그 팀끼리만 모든 것을 하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변의 민폐를 빠르게 초반에 끼칠수록 후반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돼서 사람들한테 모든 게임랩의 모든 분들이 다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저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빠르게 찾아가서 다른 팀이어도 학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림님은 어떤 경험이셨죠? 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의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저 비전공자였거든요. 반대로 기획을 취준 수준으로 조금만 공부를 했었고 취미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한테 그림을 몇 개 좀 그려주고 대신에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어떤 거를 좀 신경 쓰는지 가끔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재능 교환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자기가 가르치면서 몰랐던 거를 점검하거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접근하면은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현장 질문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아볼 예정인데요. 네, 저쪽 뒤쪽에 계신 분 한번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픽적인 부분이 걱정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개발에 있어서 그래픽적인 부분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팀원이 모두 모였을 때 그런 게 부족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는 걸 정글에선 권장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저희도 권장드리고요. AI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AI 도움이나 뭐 외부에 있는 소스들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거를 찾고 뭐 연구하고 다듬는데 너무 큰 제작 코스트를 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프로그래머 4분, 전공자 4분이 모여서 만든 게임도 있고요. 또 어떤 팀은 전공자가 없이 만든 팀도 있고 어떤 팀은 뭐 사운드 하시는 분이 뭐 전문적으로 오셔가지고 붙은 경우도 있고요. 외주를 쓰는 경우도 있었죠?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는 자체 생산 컨텐츠를 에셋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또 하다 보면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해결을 해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혹시 추구하시는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정도 급인가요? 그거면 게임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수준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권장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에셋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추구하는 게 너무 하이 퀄러티라면 그건 결국 돈밖에 없어요. 현업에서도 결국 돈입니다. 그런 건. 팀원들이 한 엄청 다 달라붙어서 도트를 일일이 다 찍어서 완성하신 팀들이 꽤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분들이 또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서 네, 오프라인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온라인 참여자분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후에 보통 취업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창업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실제 진로는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 질문이 왔는데요. 네. 수료 후 취업을 많이 하는지 창업을 많이 하는지 그 진로가 어떤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수료 후에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창업하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몇 팀은 꽤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역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지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대부분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다음 질문 커리큘럼 이외의 것으로 네네네. 네. 커리큘럼 이외의 것으로 코치님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주로 이제 멘탈 관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그냥 아무 주제로 가지고 면담 신청하셔도 면담해 드립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제가 짜증을 좀 내기는 하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면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게임 개발 지망생에게 코딩 공부가 예전만큼 여전히 중요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성진 코치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임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토탈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단 유닛을 많이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딩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나는 그냥 오토메 게임을 만들고 싶어. 스토리만 쓰고 비주얼 노벨 만들고 싶어. 그럼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코딩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추구하는 재미에 따라서 배워야 될 게 다 다르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게임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그런 걸 알고 수료를 하시게 되죠.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에 따라 되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실은 한 번 정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고 내가 어디서 벽에 부딪히는지를 느껴보셔야 더 필요할지 아닐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정글 입소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몇 살 정도였는지, 20대 후반이나 30대도 지원을 가능한지를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은 제가 37세까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분이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원자의 나이대는 정말 다양하고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답변해 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네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 계셨던 패널분들과 그리고 코치님들께서 그 30분 동안 계실 예정이니까요.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정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1대1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인터미션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발표해주신 그리고 패널분들과 코치님들께서 로비에서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 테크랩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세션은 16시에 시작됩니다. 다음 세션에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죄송하지만 퇴장 후에 로비에서 인증 후 다시 재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정글 2026 하반기 통합 설명회 게임랩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